네, 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내일장의 주가 전망까지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에 대한 내일장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세워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권희 부장님의 성적 적중률은 100%예요. 네, 매번 놀라시죠? 몰랐습니다. 네, 맨날 전망해놓고서는 그 다음날 안 보시죠? 네, 보는 거 다른 거 보느냐고 바빠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100%가 3주 연속 나오면은 네. 출연료 인상을 또 검토한다고 하니까 네.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예. 한번 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떨지요? 10개 종목 후보 볼까요? 반도체와 건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의류, 폐배터리, 로봇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10가지 테마의 종목들 보도록 하죠.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한 오늘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태영건설, 에코프로버티, 아가방컴퍼니, DS 단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 DX예요. 저희가 전일에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매력도가 떨어진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실제로 어제도 하락했고 오늘도 좀 추가적인 약세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그 재료의 판다로 봐야 되는 건지 포스코 DX 오늘장 하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포스코 DX를 갖고 있었으면 그냥 1월 2일 날 시작할 때 무조건 팔았을 겁니다. 시가예요. 예, 네. 더 올라가든 말든.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전 상장 이슈, 그다음에 특례 편입 이슈 관련돼서 담을 만한 돈들은 거의 다 샀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 마지막에 볼록 솟았죠. 뭐 거의 연말에. 그 부분을 이제 반납을 해야지 사실은 뭐 제자리에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지금 뭐 포스코 DX가 실적이 어쩌니 뭐 사업이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미 모든 게 반영돼서 주가는 다 반영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수급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간접 펀드들의 수급까지 예측을 해서 미리 이제 선취매를 다 해놨던 부분이고 네. 마지막 연말은 일부 이제 투기 세력들이 더 들어오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저는 포스코는 한 5만 원대, 포스코 DX는 한 5만 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5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그때 분위기를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만 원까지의 추가 하락도 어느 정도 우리는 좀 네, 염두를 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네. 거고 어제 그래서 그럼 이 포스코 DX가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제는 패시브에 대한 자금 반영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그쵸. 결국 본업인 2차 전지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2024년에도 그러니까 위기 기회 두 가지 요인 중에서는 위기 요인이 조금 더 큰 게 2차 전지긴 한데 우린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호재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 DX는 네. 지금 뭐가 있냐면 2차 전지주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2차 전지 관련된 공장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네. 설비를 이제 투자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4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내년도 아마 올해도 영업은 계속 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뭔가를 지어야 되는 이슈들은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포스코 DX가 당연히 그것들을 맡을 거고 또 로봇 관련된 자동화 관련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 입장에서는 계속 수주 잔고가 쌓이고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많은 걸 반영해 놨기 때문에 네. 4분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주가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실적을 낼 때 주가가 오히려 빠졌죠. 맞아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포스코 DX는 조금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쪽에 넣어놓고 보시면서 얼마까지 빠지나 보다가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우리가 필히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코 DX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네, 다운으로. 다운 의견이고요. 그럼 여기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네. 지금 이전 상장하고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셀트리온 그룹도 이제 곧 코스피로 합쳐지잖아요.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근데 현재까지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세를 보여줬고 셀트리온은 뭐 보합에서 마감은 했지만 여전히 이쪽은 강한데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이 합쳐져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는 그 첫날이 마치 어제 포스코 DX의 첫날처럼 세론 작용할 가능성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 물론 이제 좋아지고 업황도 좋아지고 주가가 워낙 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합병 이슈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아직 합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이 한쪽으로 몰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완전히 합체가 되고 나서 합병이 되고 나서 상장이 된다, 이전이 돼서 이제 셀트리온으로 하나로 묶여진다라고 하면 이슈가 종료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매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로 오면 코스피 200 안에 또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비중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도 한번 같이 언급해 드렸어요. 포스코 DX 내장 다운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아가방 컴퍼니를 포함해서 저출산 유아 관련주들의 네. 주가 상승이 뜨거웠습니다. 매번 네. 그 정책 테마주들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좀 정책이 다른데 일치하는 게 저출산 테마인 것 같아요. 일치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그렇죠. 전 네.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보고서가 해외에서 나올 정도니까 네. 0.7명은 뭐 사상 초유의 사태죠. 일본도 한 1.2명이고 중국도 1명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1명 밑은 지나고 생각해 보면 200명이 결혼해가지고 100명의 백상이 결국에는 0.7명, 그러니까 70명밖에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명이 70명을 주는 건데 이 대책은 뭐 당연히 내놔야 될 텐데 저는 뭐 그 대책에 사실은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예. 어떤 의구심이요? 모든 정부가 대책을 그동안 내놨는데도 계속 줄죠. 예, 결국엔 이제 내일 보면 뭐 오늘 올라간 이유는 내일 이제 국무회의를 하는데 뭐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라는 타이틀로 한다는데 국민과 민생과 함께 하는데 장관들이랑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주제를 너무 많이 갖고 오지 말고 민생과 연결된 한 10개만 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그중에 이제 당연히 저출산 대책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시장에서 먼저 선반영시켰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궁금한 네. 게 이 정책 테마에서 저출산 테마는 정말 정권이 바뀌더라도 필히 들어가야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이제는 초등학교 한 학급에 예. 한 10명, 20명 이렇게 그렇죠. 적대요. 저 때는 한 30명 넘었거든요. 저 때는 60명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는 음.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상 정책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건데 기업에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유아용품 업체들은 네. 한 명이 많이 사게 만드는 거죠. 또 비싸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품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옷을 뭐 한 3-4벌 갖고 입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의 뭐 30-40벌 갖고 입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이제 양으로 승부를 한 사람한테 소비를 더 많이 시키는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준다는 거는 이쪽 업황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쪽 산업은 여전히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출산을 지금 뭐 옛날에는 산하 제한을 했다가 2명 나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낳죠. 오히려. 이제는 안 낳죠. 예, 오히려 안 낳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 명을 낳는 게 이제 익숙해져 익숙해져서. 있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장기적으로는 이제 유아용품 업체들, 상장한 업체들은 이렇게 단기 정책 이슈로는 올라올 수 있어도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숫자가 찍혀서 올라가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이슈를 가지고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그럼 내일장에는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을까요? 일단 아가방 컴퍼니는 내일까지는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일 대책 회의를 하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테니까.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면은 뉴스가 나오면 파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재료로만 보자라고 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볼까요? 바로 밑에 있는 YIK입니다. 오늘 12.61%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틀째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오늘 장의 상승 배경도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낸드나 디램 관련된 테스트 업체입니다. 테스트 기기 만드는 업체고 테스트 업체들은 뭐 테스나나 뭐 많은데 YIK가 그렇다고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지는 않고 있고요.
대신에 다른 장비주들보다 못 올랐었는데 이게 CXL로 같이 엮이면서 이쪽으로 이제 납품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고 월봉 차트 한번 보시면 거의 지금 이제 꼭대기 거의 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뭐 신고가가 나는 정도, 물론 52주는 신고가겠지만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내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인텔이 가장 키를 그러니까 쐈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CXL 얘기 나왔을 때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열심히 만들면 뭐하냐, 사주는 데가 없는데. 사주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규격이 안 맞으면 쓸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인텔이 이거의 규격, CXL 2.0에 맞는 CPU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이 미리 저거를 상표를 등록을 했던 거죠. 특허권 등록을 그렇죠.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 근데 그 와중에 YIK도 관련된 장비주로 엮이면서 같이 올라오는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스펙 상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종목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XL 관련주로 꼽힌 것 더불어서 다른 종목들 대비 많이 못 갔다라는 가격적인 매력이 더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사적 신고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 그렇죠. 주셨잖아요. 그럼 YIK 내일장의 경우 주가 전망은 어떨지 당분간 보유자분들은 좀 짧게 보는 게 좋을지요? YIK는 오늘 오후장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반도체가 좀 저는 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 번에 좀 조정을 세게 줬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뭐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반등을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여전히 내일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 근데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 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YIK 오늘 오후장에 또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그 여력은 내일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 다음 장 드렸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볼까요? 이번에는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뭐 의료 AI라든가 로봇주들의 주가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게 물론 뭐 개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다시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성장주들의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채 금리 하락이 너무 빨랐고요, 사실은 속도가 빨랐습니다. 물론 이제 4%에서 5% 갈 때도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 4% 밑으로 빠지는 속도가 더 거의 비슷하게 빨랐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많이 빠졌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해야죠. 그럼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당연히 금리가 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뭐 지금 주식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속도 조절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지금 너무 주가가 급등하니까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한마디씩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빠지니까 로봇주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금리가 빠지는 건 플러스 알파고 로봇 산업은 필연적으로 커질 건데 그거를 이제 기대로 먼저 올려놓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올랐습니다. 사실은. 예, 과하게 올랐는데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 구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1월 5일에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3개월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가 되잖아요. 전체 물량의 3.56%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전체 주식의 3.56%면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유통 주식 기준으로 하면은 그 비율이 더 올라가겠죠. 예, 대주주들은 어차피 안 파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보다 매물은 유통 주식에서 한 10% 가까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량을 우려해서 지금 일단 자금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있다. 먼저 도망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산 로보틱스는 기간 조정을 받든 아니면 뭐 가격 조정을 받든 좀 조정 기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산 로보틱스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더불어서 좀 과하게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했지만 시장이 그래도 대장주 너 해라고 자리는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계속 꾸준히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사시더라도 삼성전자 관심 종목이 항상 넣어놔야 되는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 안 사시더라도 로봇주의 흐름을 보려면 두산 로보틱스는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셔야 되죠. 그리고 네. 저는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매력은 좀 떨어진다. 오히려 다른 로봇주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다음 장 내일 다운 의견 드렸습니다. 전체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볼까요? 이번에는 다운이 많아요. 원래 이번- 빠지는 날은 좀 이렇게 부정적이 됩니다. 네. 이건희 부장님 다시 좀 달라졌다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하락이 좀 많습니다. 4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6개 종목 모두 다운이거든요. 이 중에서 내일장 눈여겨볼 만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사실은 10종목 중에 그 탑픽으로 꼽을 게 없어서 거의 그래서 네.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일단 픽했고요. 대형주는 이렇게 빠지는 날 2% 3% 급락하는 날 사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2% 3% 올라간 날 사는 거는 거의 고점에 사는 거거든요. 이제 심리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는 범용 반도체 시장이 지금 일단 돌아선다. 뭐 어려운 말로 뭐 레거시 반도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 반도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AI 반도체, 뭐 HBM이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용화가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숫자도 찍힐 수 있는 게 HBM이고 그 외에도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가 보면 실적에서 돌아설 때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중장기로 보시고 접근해 보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막 그렇게 매력적이기보다는 대형주들을 사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좀 하락이 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점에서 오늘의 수상한 종목이었거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를 어디까지 보냐 이거는 지금 밸류에이션 계산하는 거는 실적 추정치가 다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아직은 예측치가 제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 아무리 예측해도 정확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는 한 단계 높여서 9만 원을 보고 가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9만 원 얼마죠? 네. 그거는 아마 저는 올해 안에 좀 뚫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만전자를 앞에 두고 다시 좀 살짝 미끄러져서 많은 분들 걱정하셨을 텐데 오히려 이럴 때가 대형주는 매수 기회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8만 원 넘어서 9만 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수상한 종목 이건희 부장과 함께 알아봤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